예상 문제 7번째 A 부분 단면 상세도.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줄기초가 지금 몇 개 들어가야 되나, 지금? 줄기초가 몇 개 들어가야 돼? 음. 5번 문제 B 부분 그리라고 했을 때 다들 보니까 줄기초가 예상외로 많이 그려졌더만. 다들 보니까. 음. 자, 이 단면 선이 지나간 자리에 직접적으로 벽이 걸쳐져 있는 거. 직접적으로 벽이 걸쳐져 있는 거. 자, 여기 하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떨까? 여기 그려놔야 되나? 요 위치. 그런데 지난번에 저 5번째 문제 B 부분 할 때 보니까 여기 다 줄기초 벽 절단된 걸로 그려지던데? 응? 보니까는. 자, 이 자리에는 단면선이 지나가 있으면서 벽체 중심선이 이렇게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이 벽 두께가 지금 지나간 건 아니잖아. 벽 두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줄기초가 안 들어간다고. 근데 지난번에 테스트 할 때 보니까는 그냥 여기도 지금 다 내벽 단면 상태, 줄기초 다 그랬더라고. 그래서 이번 도면을 보면은, 자, 줄기초는 요 현관 문이 들어가는 외벽, 요거 하나, 줄기초 요거 하나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초, 현관 입구 계단. 계단 측면 모양 나와야 돼. 계단 지금 2계단이에요. 2계단. 그래서 지대기초 하나.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거. 간단해요. 그 다음에 현관 안으로 들어와서 거실로 올라가는 쪽에 미석입은 없는 상태고, 오픈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가운데 센터라인을, 지금 가운데 잡혀있는 그 센터라인을 지금 현관 문이 들어가는 외벽에서부터 외벽 벽체 중심선에서 요 마르테 위치 벽체 중심선, 내벽 벽체 중심선. 자, 요 거리가 지금 3,900이거든, 3,900. 그래서 요거 3,900 나누기 2 해가지고 1,950. 자, 양쪽으로 1,950 해가지고 옵셋해서 잡아주고 가운데 건 삭제하고. 대한이도 자격증 시험 치는 것은 11월 달이니까는 요걸 갖다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오른쪽에 지금 옵셋되어 있는 요 중심선은 단면 벽체가 아니야. 단면 벽체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레이어는 도면층 1번 어차피 그대로 표시는 하긴 해야 되는데 요거 빨간색으로 그대로 뒀다가 나중에 지난번 5번 문제 할 때처럼 또 여기다가 또 줄기초 그려놓으면 안 되니까는 클릭해서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놓으라고 구분되게. 그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자리만 줄기초 잡아놓으면 돼. 다음 벽 두께 나와야 되는 것도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에만
단면 벽 두께. 그러니까 외벽의 벽체 두께, 단면 상태. 얘로 나오면 되고, 자, 오른쪽은 벽 두께가 필요 없는 곳이다라는 거. 오른쪽은. 그래서 줄기초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왼쪽으로 1950 띄워놓은 이 자리에 자, 내벽 두께, 아니 외벽 두께. 자, 근데 외벽 두께가 벽체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똑같이, 그러니까 외벽 두께의 가운데에 지금 벽체 중심선이 지금 위치해 있어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왼쪽에 있는 벽체 중심선에서 외벽 두께 옵셋 간격 띄우기 들어갑니다. 옵셋 간격 띄우기 해놓고 바로 매치 프로 특성 일치 이용해서 옵셋된 좌우측 수직선을 벽체 두께 단면 선으로 표시하고 벽 두께로 해서 단면 표시가 됐으면은 자 동결선 깊이 동결심도 자 옵셋 간격 띄우기 900 자, 900 옵셋된 요 자리, 지금 외벽 두께 좌우측 수직선하고 만나는 요 교차점에서 자, 기초판 만들겠습니다. 라인 명령 이용해서 기초판 만들어주고 자, 기초판이 만들어졌으면 동결심도 900 옵셋된 수평선은 완전 삭제한 다음에 기초판 만들어진 요 라인하고 자, 외벽 두께 좌우측 벽체 수직선 목각기 필렛 이렇게 해서 기초판을 마무리하고 기초판이 만들어졌으면은 자 이제 지정 중에서도 잡석 지정을 만들기 위해서 기초판 아래 800짜리 수평선을 마우스 커서 클릭한 다음에 양쪽으로 100mm씩 연장 좌우로 100mm씩 연장을 해주고 자, 연장된 선을 이용해서 잡석, 다짐, 재료 두 가지 옵셋 간격 띄우기 50mm 밑창 콘크리트 그다음에 또다시 옵셋 간격 띄우기 들어서 잡석 다짐 200 지정 부분, 잡석 지정 부분. 자, 두께가 나왔으면 좌우측 위아래에 있는 수평선의 끝점과 끝점을 잇는 수직선을 양쪽에 하나씩 그려서 줄기초 형태를 마무리합니다. 자, 줄기초 하나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줄기초가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 현관, 입구, 계단 좌측에 지대기초 그려야지. 지대기초. 자, 지대기초가 자, 도면 보면은 현관 문이 들어가는 외벽에서부터 현관 입구 첫 번째 계단 시작 위치까지가 1500, 1200, 합이 2700이네. 2700 떨어졌다고 되어 있네. 자, 옵셋 간격 띄우기 2700. 첫 번째 계단 시작하는 위치 2700위치 찾아주고
자, 첫 번째 계단 시작 위치가 표시가 됐으면은 자, 폴리라인 이용해서 자, 첫 번째 계단 위치 시작으로 가는데 자, 각 실 높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각 실 높이가 레벨 높이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계단 높이 150으로 해서 총 2개의 계단. 자, 계단 디딤판 깊이는 300. 그래서 두 번째 계단 바닥판 수평선은 오른쪽에 있는 외벽의 좌측 벽체 수직선 직교 찾아서 클릭하고 자, 지대기초 단면 상태가 그라운드 레벨 땅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 측면 모양을 만들어 놨고 자, 얘가 만들어졌으면은 자, 2700 옵셋해 놓은 이 수직선 계단 첫 번째 위치는 삭제하고 자, 요 지대기초 지금 동결심도 잡아줘야 돼. 자, 지대기초의 동결심도 깊이는 450. 그래서 마우스 커서로 클릭한 다음에 첫 번째 계단 아래, 요 수직선의 아래 끝점 위치를 마우스 커서로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반듯하게 450 연장. 450 연장. 연장됐으면은요. 자, 요 밑으로 이제 들어가는 재료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요 그라운드 레벨 수평선. 자, 얘는 부분적으로 잘라내겠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트림 명령으로 자, 지대기초 첫 번째 계단 라인 요 수직선 요 P라인 얘를 커팅 엣지 경계선 절단 모서리 객체로 선택한 다음에 자, 그라운드 레벨 수평선의 오른쪽 공간을 잘라내고 자, 그럼 남아있는 이 선이 150mm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으로 지금 들어갈 선이에요. 콘크리트 면이라고 콘크리트 면. 그래서 콘크리트 면을 감싸는 마감재가 들어가야 돼, 마감재. 그래서 폴리라인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자, 옵셋 간격 띄우기 10mm, 바깥쪽으로 10mm, 10mm 옵셋된 요 선이 마감재로 들어갈 선이기 때문에 10mm 옵셋해놓은 다음에 도면층 5번으로 체인지합니다. 도면층 5번으로 체인지하고 그래서 마감 재료 두께 10mm가 옵셋돼서 나왔으면은 자, 요 두 개의 선, 그러니까 노란색과 파란색 두 개의 폴리라인 자, 익스플로드 분해시켜주고 자, 분해시켜 놓은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지대기초의 재료 자, 지대기초에 들어가는 재료는 총 세 가지 재료 들어갑니다. 세 가지 재료 첫 번째가 150mm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두 번째가 50mm 밑창 콘크리트, 세 번째가 200mm 잡석 다짐. 이렇게 세 가지 재료. 자, 근데 계단 측면 모양, 계단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계단의 기울기를 잡아줘야 돼, 기울기. 그래서 지금 현재 자, 이 첫 번째 계단 그라운드 레벨 수평선 쪽 라인 명령 이용해서 계단 기울기선을 하나 그려주고
계단 기울기의 선이 시작되는 부분은 그라운드 레벨 수평선의 오른쪽 끝점을 라인의 첫 번째 점으로 해서 이렇게 계단 기울기를 잡으면 되겠고, 자, 요 선을 이용해서 150mm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자, 옵셋 간격 띄우기 150, 이렇게 세 개의 선, 150mm 옵셋을 해주고, 자, 옵셋된 세 개의 선, 목깎이 필렛으로 모서리 두 군데 정리합니다. 이렇게 두 군데 모서리, 목깎이 필렛으로 레디어스 반지름 값은 0인 상태.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가 정리된 이 세 개의 직선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이 되게 자 조인 시켜줄게요. 세 개의 선을 조인부터 먼저 시켜놓고 하나의 선으로 연결이 됐고요. 자, 연결된 상태의 선을 이용해서 나머지 재료 두 종류를 갖다 뽑아야 되는데 그 전에 자, 요거부터 정리할게요. 라인으로 그려놓은 계단 기울기 선 클릭해서 딜릿 삭제. 자, 됐으면은 자, 이제 요거 나머지 재료 두 개 구하러 가겠습니다. 자, 옵셋 간격 띄우기 위창 콘크리트 50. 그다음에 잡석 다짐 200. 자, 요거 잡아놓고 꼭 확인하라고 했던 거 있어요. 그라운드 레벨 수평선의 끝점에서 이렇게 수평선을 하나 그렸을 때 성토 다짐 공간이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 그걸 갖다가 꼭 확인을 하라고. 근데 지금 도면 같은 경우는 높이가 450밖에 안 되다 보니까는 안 나오네요. 안 나와. 자, 그럼 현재 이 상태에서 성토 다진 공간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요 바로 아래 끝에 부분 자, 마지막 마무리하러 갈게요. 자, 지대기초의 끝 단부 아래쪽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외벽에 있는 줄기초 잡석 지정 부분을 활용할 겁니다. 자, 카피 복사 명령 이용해서 자, 외벽 줄기초 부분을 지금 왼쪽으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잡석 지정 부분에서도 왼쪽 공간만 복사할 객체로 선택하고 요 왼쪽 공간만 복사할 객체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수평선 3개에 좌측 수직선 하나 총 4개 선택 끝났으면 엔터 친 다음에 자 베이스 포인트 기본점 자 지금 현재 선택한 선 위 기초판 좌측 수직선의 아래 끝점 클릭해서 자, 첫 번째 계단 라인에서 450 아래쪽으로 연장된 요 수직선 노란색 수직선의 아래 끝점을 두 번째 점 위치로 클릭 그다음에 엔터. 자, 이렇게 복사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모서리 정리해 줘야지. 총 3군데. 총 3군데. 자, 목깎이 필렛. 목깎이 필렛에서 3군데 모서리를 90도 직각으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자, 마무리가 됐으면은, 자, 봅시다. 이제 여기에,
자, 지금 현재 지대기초 그리고 외벽 줄기초 그렸어요. 자, 그럼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요 테라스 끝에 위에 쪽에 이렇게 난간 핸드레일이 보입니다. 난간 핸드레일. 자, 얘는 단면선 앞에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인면 상태로 그리면 돼요. 인면 상태. 그래서 도면층 6번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자, 요 계단 첫 번째 계단과 두 번째 계단 요 파란색 마감선 모서리로 갈게요. 라인 명령 이용해서 마감선의 모서리와 모서리를 연결하는 계단 기울기를 잡아주고 자, 이 선을 난간 핸드레일 높이 900 위치를 찾아야 돼요. 요 선을 이용해서 난간 핸드레일 높이를 찾기 위해서 자, 그냥 그대로 위로 반듯하게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옵셋을 해버리면 얘가 이렇게 빠져버려요. 이 기울기에 맞추어서. 그래서 이동 복사를 하라고 옵셋이 아니라. 그래서 방금 전에 그린 이 계단 기울기 사선을 복사할 객체로 선택한 다음에 자, 요 끝점을 기본점으로 클릭해서 반드시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각도 틀어지면 안 돼요. 자, F8 직교 기능이 ON으로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자, 높이는 900. 높이는 900. 자, 그 다음에 가서 얘를 굳이 안 올려도 되지. 자, 요 900 이동된 요 기울기 사선. 자, 요 오른쪽 끝점에서 라인 명령으로 자, 수평선 우측에 있는 벽체 수직선까지 직교 찾아서 클릭하고 자, 요 두 개의 선 요걸 이용해서 난간 핸드레일 두께라든가 이걸 잡아야 되니까는 자, 요 두 개의 선을 자, 조인 시켜 주시고 조인 시켜 놓은 다음에 자, 난간 핸드레일 두께 지름 60짜리 옵셋 간격 띄우기 60 아래쪽으로 60 위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60 자, 됐으면은 자, 여기 끝에 자, 요 끝에 부분을 좀 둥글게 처리하려고요. 뭘로 한 거냐면은 자,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자, 요걸로 할게요. 서클 명령. 서클 명령의 옵션 2포인트로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해서 둥근 원을 하나 요 계단 기울기 요 사선 끝에 이렇게 놔줘. 서클 2포인트로 이렇게 그려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마무리가 아니라 지금 인면 모양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요 원, 마지막에 그렸던 원, 자, 오른쪽 공간을 자르기 트림으로 반절 잘라냅니다. 자르기 트림으로 반절 잘라내고 그럼 난간 핸드레일은 됐어요. 60짜리 난간 핸드레일은 됐고 자, 두 번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난간 동작. 난간 동작을 잡아야 돼. 난간 동작. 그래서 첫 번째 계단 바닥판 디딤판 발로 딛고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디딤판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딛고 올라간다고 해서. 자, 요 첫 번째 계단 디딤판 파란색 마감선. 자, 요 선의 중간점에서 라인 명령으로 수직선을 하나 그리는데 자, 요 핸드레일 아래 기울기선
요 기울기 선을 통과하는 수직선을 하나 그려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파이 30짜리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난간 동자 이걸 갖다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 지름이 30이니까는 좌우로 옵셋 간격 띄우기 15 잡은 다음에 자 가운데 수직선은 삭제. 라인으로 그려진 가운데 수직선은 삭제. 삭제한 다음에 자 핸드레일 위로 솟구쳐서 이렇게 들어온 올라와 있는 수직선 위에 부분 자 여기는 필요가 없는 선이기 때문에 자르기 트림으로 잘라내고 자르기 트림으로 잘라내고 자 그럼 첫 번째 계단에 들어가는 난간 동자는 이렇게 됐고요. 자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두 번째 계단 자 거기다가 자리 잡겠습니다. 자 카피 복사 명령 이용해서 자, 난간 동자 30 간격의 수직선 두 개를 복사할 객체로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선택 끝났으면 엔터 치고 자, 선택한 두 객체를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갈 거냐면은 첫 번째 계단의 마감 미장 모서리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다 갖다 놓을 건고 하니 바로 여기에다 갖다 놓을 거예요. 두 번째 계단 이제 마감 모서리 끝선 이렇게 갖다 놓을 겁니다. 자, 됐으면은 자 여기 방금 전에 복사된 선 자, 난간 핸드레일 60 간격 아래 수평선을 절단 모서리 커팅 엣지 경계선으로 잡아서 자, 복사된 난간 핸드레일 수직선 위에 부분 자르기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자르기 트림으로 잘라내고 자, 그러면은 얘를 봅시다. 얘를 지금 어레이 간격으로 얼마 간격 들어가야 되냐? 자, 200 간격 합시다. 200 간격. 어레이 명령 이용해서 200 간격. 그럼 딱 이렇게 들어가네. 200 간격.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테라스 단면 상태의 지대 기초와 지금 저 앞쪽에 지금 서쪽으로 나와 있는 테라스의 끝부분에 들어가는 난간 핸드레일 인면 상태 여기까지 지금 그려졌어요. 테라스 쪽은 이제 형태는 다 만들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테라스 난간 핸드레일까지 그려졌으면은 자 이제 이 테라스를 기준으로 지금 왼쪽으로 이 단면선 앞쪽에 또 돌출돼서 그려줘야 되는 구조물이 있는가 확인을 해보고 자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도면에서는 더 이상 테라스 첫 번째 계단보다 왼쪽으로 돌출된 구조물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할 거냐? 집안 단면 표시를 할 거예요. 집안 단면 표시. 그라운드 레벨. 그래서 그라운드 레벨 남아있는 요 수평선을 아래쪽으로 집안 단면 표시 기본 높이 200. 자, 옵셋 간격 띄우기 아랫부분으로 200.
자, 200 옵셋된 요선 마찬가지 도면층 5번으로 도면층 5번으로 체인지하고 자, 체인지가 됐으면은 자 우선 요 파란색 마감선하고 요 끝에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첫 번째 계단 왼쪽으로 파란색 마감선이 이렇게 200 집안 단면 표시할 영역 200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와 있어요. 자, 여기를 자르기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자르기 트림으로 잘라내고 자, 또 자를 때 또 있어. 바로 200 그라운드 레벨 수평선의 오른쪽 끝부분 크게 확대를 해보면은 자, 이렇게 10mm 안으로 10mm 시멘트 모르타르 안쪽으로 수평선 오른쪽 끝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자르기 트림. 자, 됐으면은 자 이제 선 정리됐고 높이까지 지금 다 나왔어요. 자, 그럼 얘를 어느 영역까지 표시할 것인지 자, 그 위치를 잡으면 되는데 자, 여기는 파란색 마감선에서 왼쪽으로 1000mm 1000mm 위치 찾아 놓고 자, 1000mm 옵셋 됐으면은 자, 여기 디귿자 모양으로 자, 모서리 정리할게요. 위아래 모서리 목각기 필렛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럼 집안 단면 표시할 영역은 만들어졌어요. 얘가 지금 단면 표시가 아니라 영역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야. 영역만 확보를 해 놓은 거야. 자, 집안 단면 표시 정확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자, 현재 이 상태에서 자, 집안 단면 표시 그라운드 레벨 단면 표시 영역 오른쪽에 지금 건물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향하는 45도 기울기의 사선 X라인 들어서 옵션 앵글 각도 A 선택한 다음에 자, 기울기 각도는 45도. 자, 요 45도 사선을 그라운드 레벨 수평선의 오른쪽 끝점에 맞춰 놓고 하나만 띄웁니다. 하나만. 자, 하나만 띄워놓고 자, 그라운드 레벨 지금 집안 단면 표시 영역 위아래 수평선 200간격 200간격의 수평선을 기준으로 45도 사선 위아래 부분을 자르기 또 트림. 도면층 2번으로 도면층 2번으로 안 돼 있고 다른 레이어로 되어 있으면 도면층 2번으로 체인지 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45도 사선이 200간격의 수평선 사이에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얘를 자, 왼쪽 공간으로 미러 명령, 배치 명령,
집안 단면 표시 잡아주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하면 집안 단면 표시까지 해서 지금 왼쪽 공간은 정리가 됐어요. 왼쪽 공간. 이제 외벽 기준에서 이제 오른쪽 현관, 거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현관 있고 계단, 두 번째 계단 바닥판 노란색 수평선. 노란색 수평선의 끝점에 맞추어서 라인 명령으로 도면층 바꿔놓고 합시다. 도면층 2번으로 바꿔놓고 라인 명령으로 자, 테라스 두 번째 계단 바닥판 노란색 수평선의 끝점에 맞추어서 400짜리 외벽 두께 수평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이 위에 지금 현관문 단면 상태가 지금 그려져야 돼요. 좀 이따가. 자, 얘가 됐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현관 공간이 지금 오픈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신발 벗고 들어가는 지금 신발을 벗어놓는 현관하고 지금 거실 바닥 부분하고 뻥 뚫려 있는 오픈 상태예요. 오픈 상태.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 현관과 거실의 경계가 되는 요 위치를 지금 잡아줘야 돼. 자, 현관에서 거실로 올라갈 때 지금 현재 평면도 잘 보면 지금 수직선이 지금 두 가닥이 있습니다. 두 가닥. 두 가닥이 있는데 자, 요 두 수직선 사이 요 공간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은 마감재료 분리대. 마감재료 분리대. 그러니까 거실 바닥의 마감재 끝 부분 모서리를 보호하면서 다른 재료와의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감 재료 분리대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대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자리는 이 두 수직선 중에서 왼쪽 수직선까지의 이 거리, 그 거리를 찾아야 돼요. 자, 거리 확인됐으면은 옵셋 간제 띄우기에서 지금 자리 잡아놓고 마찬가지 여기도 벽체 중심선 빨간색 그대로 두지 말고 선 종류라든가 색깔 뭐 이런 걸 갖다가 좀 구분이 되게끔 바꿔놓으세요. 다음 현재 이 선에서 왼쪽은 현관 바닥, 그 다음에 일정 높이 150 올라간 지점에서 오른쪽은 거실 바닥 이렇게 지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높이를 좀 찾아줘야 돼. 그러면은 자 우선 현관 바닥과 지금 거실 바닥 그대로 지금 문이 없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예요. 벽도 없고. 자 그래서 자 현관 바닥 라인 방금 전에 그렸던 400짜리 수평선 오른쪽 끝점에서 라인 명령으로 자 제일 우측에 있는 이 벽체 중심선까지 우선 길게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요 내벽 벽체 중심선 요 오른쪽 요 공간까지밖에 안 왔어요 지금.
자, 그럼 우선 이걸 이용해서 거실과 현관 바닥에 들어가는 재료부터 구하겠습니다. 자, 옵셋 간격 띄우기. 자, 150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현관 바닥 기준에서 지금 재료가 먼저 나가는 겁니다. 현관 바닥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실 바닥 단열재. 바닥 단열재 85mm 하라고 돼 있네. 바닥 단열재 85mm. 자, 그 다음에 옵셋 간격 띄우기 밑창 콘크리트 50mm. 자, 그 다음에 잡석 다짐 200mm. 자, 잡석 다짐 200mm 공간 위에면에 들어오는 재료 또 하나 있죠. 두께 0.03mm P필름 2겹. 자, 잡석 다짐 200 간격 위 수평선에서 옵셋 간격 띄우기 아래쪽으로 30 옵셋 해놓고 마우스 커서로 클릭한 다음에 자, 선 종류는 센터. 자, 요번 도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좌우 거리가 있다 보니까는 굳이 스케일 값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간격이면은 굳이 스케일 값을 안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으면은 자, 이제 봅시다. 그라운드 레벨선 일단 지나갔고. 자, 우선 자, 이렇게 하면 일단 기본 재료는 다 나왔어요. 자, 현관 바닥 밑으로 들어가는 기본 재료는 다 나왔고. 자, 요 줄기초 추가. 요 수직 부분하고 좌우측에 있는 150mm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자, 자르기 트림 명령으로 양쪽 끊어내고. 자, 봅시다. 이제 현관에서 거실로 올라가는 바닥을 잡아야 되니까는 자, 현관과 거실 바닥 높이 단차 150. 그래서 현관 거실 바닥선 150mm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수평선. 자, 요 선에서 위로 150. 위로 150 한 다음에 자, 요 선 현관과 거실의 경계가 되는 요 수직선을 기준으로 자, 방금 전에 150 옵셋된 수평선 왼쪽 공간 자르기 트림. 자르기 트림으로 잘라내고 잘라냈으면은 자, 이제 여기 바닥 부분 이제 정리해야지. 요 앞쪽. 자, 미석이 중문이 없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 자, 그래서 자, 우선은 여기를 자, 요 옵셋된 긴 수직선은 삭제를 하고 그냥 선을 하나 그립시다. 라인 명령으로
150짜리 노란색 단면 수직선 하나 그려놓고 중문이 없는 상태로 오픈되어 있는 상태예요. 오픈되어 있는 상태. 그런데 현관 바닥과 거실 바닥이 150 높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를 지금 이제 온수 파이프 잡고 있는 콩자갈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벽돌 2장 쌓아야죠. 벽돌을 갖다가 2장이 아니라 150 단차 높이에 맞춰 쌓아야 되기 때문에 자, 요 끝에 시멘트 벽돌 크기 자, 옵셋 간격 띄우기 90 띄워놓고 그럼 여기는 조금 있다가 시멘트 벽돌 단면 상태로 일단 공간은 확보를 해놨어요. 공간.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거실 바닥선에서 거실 바닥 온수 파이프 보온재까지 들어가는 재료 구해줘야죠. 자, 옵셋 간격 띄우기 시멘트 모르타르 위에 장판지 마감 20mm 옵셋 해놓고 자, 됐으면은 자, 여기를 가서 요거 마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요거 마무리하고. 자, 요 마감재를 분리돼. 자, 요 밑에, 요 아래쪽은 시멘트 벽돌이 지금 들어갈 자리고, 그 위에 20 두께의 마감재료 분리된데, 자, 요 왼쪽 끝에 부분, 여기 지금 모양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요 모양. 그래서 20 옵셋된 요 수평선, 마우스 커서 클릭한 다음에, 자, 왼쪽 방향으로 연장시킬 겁니다. 20 연장. 20 연장한 다음에 자, 연장된 수평선 끝에서 자, 위쪽으로 향하는 수직선 짧게 하나만 그려줄게요. 뭐 길이는 얼마가 됐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모서리 지금 정리해야 되니까. 짧은 수직선 하나 그려놓은 다음에 자, 목깎이 필렛 들어가겠습니다. 목깎이 필렛. 레디어스 반지름값 10. 목깎이 필렛 들어가서 레디어스 반지름 옵션 선택을 한 다음에 반지름 값을 10으로 바꿔놓고 자, 방금 전에 마지막에 그렸던 짧은 수직선을 첫 번째 객체 클릭. 그 다음에 두 번째 객체는 거실 바닥으로 사용될 요 수평선을 두 번째 객체로 클릭. 그래서 모서리를 이렇게 지금 정리를 지금 한 거고요. 자, 그럼 요 안에 들어와 있는 요 좌측 수직선 자르기 트림 이렇게 끊어내고 그럼 여기가 현관 바닥, 그 다음에 거실 바닥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마감재를 분리돼 됐고 근데 아직 마무리가 다 안 된 거예요. 자,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자, 거실 바닥에 있는 온수 파이프 온돌 난방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여기 남아있는 공간을 보면 지금 130 공간이야. 130 공간. 이렇게 30 공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아래쪽으로 지금 보온재가 지금 30mm 들어가면은 100mm 공간 지금 되겠지. 100mm 공간. 그래서 자, 지금 현재 이 아래 요 바닥선에서 위로 옵셋 간격 띄우기 30을 한 다음에 자, 선 정리하겠습니다. 자르기 트림으로.
자르기 트림으로 해서 지금 이제 요 벽돌 두께 90mm 옵셋되어 있던 요 수직선 얘를 기준으로 왼쪽 공간 방금 전에 옵셋한 수평선 왼쪽 공간 잘라내고 자 남아있는 선 자 요 왼쪽 끝점 오른쪽으로 30mm 길이 조정합니다. 30mm 줄여놓은 다음에 30mm 줄어든 수평선의 왼쪽 끝에서 자 수직선 50,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수직선에 직교 찾아서 이렇게 올려주고. 그래서 보온재가 50 높이만큼 치켜 올려진 거예요. 보온재가 50만큼 치켜 올려진 상태고. 자, 여기에다가 온수 파이프 표시해야지. 온수 파이프. 자, 온수 파이프 표시를 위해서 포인트. 온수 파이프 넣은 다음에 자, 현재 요 위치에서 자, 거실 쪽 오른쪽 방향으로 100mm 이동. 100mm 이동. 자, 100mm 이동된 위치에서 카피, 복사 들어갑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온수 파이프 간격 250. 자, 250 간격 두 개의 온수 파이프 형태가 만들어졌으면 두 온수 파이프가 연결됐다는 표시로 도면층 6번, 그 다음에 선 종류는 히든, 선 종류는 히든으로 바꿔놓고 좌우측에 있는 포인트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오스냅, 노드 이용해서 선을 그릴 겁니다. 라인 명령으로 노드 오스냅 이용해서 왼쪽에 있는 포인트와 오른쪽에 있는 포인트를 연결하는 수평선을 하나 그려주고 자, 그려진 선의 선 종류 축척 마우스 커서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키에 숫자 1 프로퍼티즈 특성 창 열어서 선 종류 축척 1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0.5로 바꿔주고 선 종류 축척을 1로 되어 있는 것을 0.5로 바꿔주고 자, 바뀌었으면은 요 선종류 추척과 변경된 요 수평선을 자, 위아래로 자, 옵셋 간격 띄우기 들어갑니다. 12.5mm씩 25의 반절 총 25 간격이 되게끔 잡아주고 자, 간격이 맞추어졌으면은 가운데 그려진 수평선은 삭제. 자, 얘를 이제 쭉 배치를 해야 되는데 배치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선 하나 덜 빼놓은 게 있어요. 걔가 있어야만이 얘를 갖다 몇 개를 빼낼 것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선이냐면은 바로 요 선. 단면선의 요 끝선 위치. 지금 이제 요 위치를 지금 안 뽑아놨어. 그래서 내벽 벽체 중심선에서부터 단면선의 끝선까지의 거리 옵셋 간격 띄우기 해놓은 다음에 도면층 5번으로 체인지. 자, 파단선으로 들어갈 제일 우측에 파단선으로 들어갈 수직선 위치 잡아놓고
자, 요 수직선까지 지금 현재 거실 바닥에 각각의 재료를 잡아놓은 요 선, 여러 개의 수평선, 요 선들을 전부 다 익스텐드 연장시켜 주시고. 익스텐드 연장부터 시켜놓고. 자, 연장됐으면은, 자, 오른쪽은 지금 그리다가 지금 끊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대칭 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250 간격의 온수 파이프를 250 간격으로 해서 쭉 배치를 할게요. 지금 몇 개까지는 지금 들어갈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냥 계속 넣어버릴까, 그냥? 그냥 250 간격으로 해갖고 그냥 쭉 넣어버립시다. 여기 이번 도면에서는 중간 생략할 부분 없이 어차피 한쪽 끝부분만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 간격대로 그냥 쭉 넣게요. 총 14개 들어가네, 14개. 14개 들어가고. 자, 그러면은 바닥 부분은 다 됐어요. 바닥 부분 다 됐고,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자, 여기 현관 바닥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자, 현관 입구 두 번째 계단 바닥판, 현관 입구 두 번째 계단 바닥판을 보면은 지금 마감선, 파란색 마감선 있어요. 자, 요 선을 안에까지 쭉 끌고 들어와야 돼. 요 안에까지. 그래서 그 위치를 잡기 위해서, 자, 요 벽돌, 시멘트 벽돌 쌓는다고 했던 거, 좌측 수직선에서, 자, 현관 왼쪽 방향으로, 자, 10mm 옵셋 하겠습니다. 시멘트 모르타르 면을 감싸는 10mm. 자, 얘가 마감선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10mm 옵셋된 수직선 도면층 5번. 도면층 5번으로 바꿔놓고. 자, 요 수직선하고 이 수직선하고 현관 입구 쪽에 있는 바닥에 있는 요 파란색 마감선, 요 선하고 목각기 필렛합니다. 아, 목각기 필렛 여기 반지름값 제로로 바꿔놓고 해야겠다. 반지름값 제로로 바꿔놓고 90도 직각이 나오게. 이렇게 모서리 정리하라고요. 자, 그럼 현관 바닥은 다 됐어요. 현관 바닥은 다 됐고, 현관 바닥, 거실 바닥, 현관 입구 바닥 해갖고 지금 다 만들어졌고, 자, 이제 위로 올라가야지. 이제 반자 높이. 자, 반자 높이가 2400. 반자 높이가 2400이네. 그래서 거실 바닥에서 반자 높이 2400, 2400 해준 다음에, 자, 2400 옵셋 해놓고 봅시다. 테두리 보의 높이 옵셋 간격 띄우기 600. 테두리 보의 높이 600, 최소 높이 600 옵셋을 해준 다음에 자, 이제 평면도 확인해 봐야 돼.
자, 평면도 마루대 위치 용머리선. 지금 현재 도면에서는 용머리선이라고 지금 이름되어 있습니다. 자, 요 용머리선 마루대 위치에서 자, 지금 현재 제일 좌측으로 많이 돌출되어 있는 벽이 거실 외벽이에요. 거실 외벽 벽체 중심선까지 거리가 얼마고 하니 5100이네. 5100. 5100. 자, 그 다음에 마루대선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제일 많이 돌출된 벽이 주방의 외벽. 자, 요 외벽까지는 지금 3900이네요. 3900. 3900.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지붕 물매 기울기는 3900 위치가 아니라 5100 위치인 요 거실 외벽 벽체 중심선. 자, 여기에서 지붕 물매를 지금 구해야 된다는 거야. 지붕 물매. 자, 근데 우리가 그려놓은 단면 위치는 지금 현관 쪽이에요. 자, 현관에서부터 왼쪽으로 얼마야? 1200이네. 1200. 거실 외벽 벽체 중심선까지. 자, 요 1200 벽체 중심선 위치를 먼저 찾아놔야 된다는 거. 자, 우리가 아까 안 찾아놨어요. 1200 위치. 거실 외벽의 벽체 중심선 위치를 자, 지금 현재 현관 외벽 벽체 중심선에서 옵셋 간격 띄우기 옵셋 띄워놓고 자, 요 선까지 요 거실 외벽 벽체 중심선까지 테두리 보의 높이 600 옵셋된 수평선 자, 요 수평선을 연장 이렇게 연장해 놓고 자, 연장된 이 자리에 지붕 물매를 그려줘야 돼. 지붕 물매가 10의 4 이상이네. 10의 4 이상. 지붕 물매가 10의 4 이상. 도면층 2번 이용해서 라인 명령으로 자, 선 종류하고 확인해 보세요. 도면층 2번 이용해서 라인 명령으로 자, 지붕 물매가 10의 4니까는 수평선 1000 자, 그 다음에 수직선 400 해가지고 요 기울기 잡아주고 기울기가 나왔으면은 자, 제일 좌측에 있는 요 거실 외벽 벽체 중심선 지우면 안 돼요. 얘는 남아 있어야 돼. 지금 이제 물매 그릴 때 사용했던 요 1000짜리 수평선하고 400짜리 수평선, 그 다음에 600 테두리 보의 높이 600 옵셋된 요 수평선 요거 3개만 삭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기울기 사선만 이렇게 남겨놓고 자, 이 기울기 사선을 지붕 마루대 위치 기울기 사선을 지붕 마루대 위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내벽 요 내벽의 벽체 중심선 요 선까지 익스텐드 연장 익스텐드 연장 시켜주고 자, 연장됐으면은 자 이제 또 도면을 이제 또 한번 봅시다. 자, 지금 거실 쪽 처마 라인이 거실 앞에 처마 라인이 그대로 현관 앞에까지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현관 앞에 부분 일부분을 이렇게 덮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현관 부분의 단면 처마가 다른 데 비해서 조금 길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처마 나옴이 얼만고 하니 벽체 중심에서 650. 벽체 중심에서 650. 자, 근데 자, 이 650 거리가 현관 외벽에서 650이 아니라 거실 외벽 벽체 중심에서부터 650위치예요. 거실 외벽. 거실 외벽 벽체 중심에서부터 650 떨어진 위치. 그래서 옵셋 간제 띄우기 650 위치를 찾아주고, 자, 요 선을 도면층 2번으로 체인지하고 바로 목깎기 필렛, 목깎기 필렛. 단면 처마가 지금 상당히 길게 나올 겁니다. 지금 이렇게. 물론 요거보다 더 길게 나온 것도 그렸지만은 기본 처마 반자보다 좀 길게 나온다라는 거. 자, 됐으면은 요걸 이용해서 자, 지붕 슬래브 두께 120mm 구해줍니다. 자, 옵셋 간제 띄우기 지붕 슬래브 120mm. 방향 헷갈리지 않게 방향 잘 잡아주고, 지붕 슬래브 두께 120mm 옵셋 해주세요. 자, 옵셋된 선들을 이용해서 목깎기 필렛, 목깎기 필렛. 자, 됐으면은 지금 이제 120mm 지붕 슬래브에서 자, 처마 내림 위치 찾아줘야죠. 이제 자, 처마 내림 위치는 200mm. 그래서 요 제일 바깥쪽에 돌출되어 있는 요 모서리에서 라인 명령으로 자, 120짜리 수평선 하나 그린 다음에 자, 그려진 수평선 아래쪽으로 이동시킵니다. 200. 자, 200 처마 내림 200 위치의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자, 120짜리 120 간격의 수직선 아래쪽 자르기 트림으로 잘라주고요. 아니면 목깎기 필렛으로 해도 되고, 대신에 목깎기 필렛 할 때는 옵션 항목에 반지름이 0으로 되어 있는가 확인하고, 처마 내림 위치와 지붕 슬래브 120mm 두께의 끝단부 마무리를 했고요. 자, 됐으면 이제 처마 반자를 그려야 되는데 처마 반자 그리기 전에 자, 외벽 벽체부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외벽 벽체. 자, 지붕 슬래브 120mm 아래 기울기선을 기준으로 외벽 두께 400 두께 수직선 위에 부분을 자르기 트림으로 잘라내겠습니다. 잘라내고 자, 그 다음에 외벽의 벽체 중심선하고 지붕 슬래브 아래 기울기선이 교차되는 곳에 나중에 단면 처마 높이 치수를 기입하기 위해서 짧은 수평선 하나 그려놓을게요.
자, 그렸으면은, 자, 봅시다. 얘를, 외벽의 상단, 상부, 테두리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현관문이니까, 자, 현관 문 높이를 그냥 이걸로 갑시다. 자, 이 반자 높이 2400 수평선이 있어요. 자, 요 반자 높이 2400 수평선은 우선은 요 선보다 100mm 낮게 갑시다. 그냥 일반 거실 미서 기분 잡을 때처럼. 치수가 막 이것저것 여러 군데 치수가 다 다르면은 여러분들 헷갈리니까는 자,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라인 명령으로 이 좌측에 있는 외벽 좌측 수직선까지 수평선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외벽 좌측 수직선까지 수평선을 반자 높이 2400 수평선에 맞추어서 수평선을 새롭게 하나 그려준 다음에 자, 오른쪽 공간 새로 그려놓은 수평선의 오른쪽 공간을 자르기 트림으로 자르던가 아니면은 오른쪽 끝점 위치를 요 외벽의 우측 수직선까지 직교로 해갖고 이렇게 길이를 줄여주던가 이렇게 해주시. 자, 현관 문 높이를 거실 반자 높이보다 100 낮게 할 거라고요. 100 낮게. 그래서 방금 전에 정리된 요 수평선을 아래쪽으로 이동시킬 겁니다. 이동. 100mm. 100mm 이동시켜 놓고 자, 이동된 요 수평선하고 어차피 여기 끊었구나. 자, 이동된 요 수평선을 기준으로 400 두께 좌우측 수직선 자르기 트림 또는 위에 부분에서 목깎이 필렛으로 해도 되고요. 선 이렇게 지금 정리된 겁니다. 아래쪽. 자, 이렇게 해서 현관문 들어갈 자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공간 확보가 됐고, 자, 이제 요 위에 쪽, 현관문 위에 있는 요 상부 외벽. 자, 여기 마감재 표현을 또 해줘야죠. 자, 제일 먼저 옵셋 간격 띄우기, 붉은 벽돌 0.5B 두께 90mm. 그 다음에 외벽 단열재 120mm.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120mm 외벽 단열재 두께를 나타내는 총 3개의 수직선, 총 3개의 수직선을 자, 위에 있는 지붕 기울기, 아래 기울기 선까지 익스텐드, 연장시킵니다. 연장시켜 놓고 연장이 됐으면은 자, 120mm 단열재 오른쪽 수직선하고 외벽 두께 오른쪽 수직선 요 사이 공간 지붕 슬래브 아래 기울기선 자르기 트림 자르기 트림 해주고 자 이제 요 밑에 부분 마무리해야지. 자, 붉은 벽돌 0.5B 붉은 벽돌이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 현관문이 있는 문틀까지 꺾여서 붉은 벽돌이 표현되게끔. 자, 지금 현재 요 아래 계구부 아래 수평선. 자, 요 선에서 옵셋 간격 띄우기 90 위로 90mm 옵셋 해놓고 90mm 옵셋된 수평선을 기준으로 자 일단 단열재 수직선 가운데 거하고 좌측 거하고 자르기 트림 두 개의 수직선 이렇게 잘라내고 자 그 다음에 또 자를 때가 또 있죠. 자 90mm 옵셋된 요 수평선 오른쪽 공간 자르기 트림 잘라내고 그래서 빨간 벽돌 붉은 벽돌이 외벽의 바깥쪽 그 다음에 현관 문틀의 요 위에 부분 요 그러니까 외벽의 요 아래쪽 요 두 군데까지가 빨간 벽돌이 들어가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꾸 여기 해치 빼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관문 상부의 테두리 외벽 부분 재료 두께가 구해졌으면은 자, 처마 반자 그려줍니다. 처마 반자. 제일 먼저 반자 돌림. 그 다음에 반자 합판. 그 다음에 반자 틀. 이렇게 처마 끝 안쪽 부분에 반자 돌림과 반자 틀, 반자 합판 단면 상태로 이렇게 그려주고 자, 오른쪽 외벽 쪽으로 반자 돌림과 반자 틀만 미러 명령으로 대칭 미러 명령으로 대칭 시켜주고 자, 좌우측에 반자틀, 반자돌림이 배치가 됐으면은 자, 두 부재를 연결하는 인면 수평선 도면층 6번 이용해서 이렇게 위아래 수평선 두 개를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거리가 지금 타 기본 거리에서 지금 더 빠져나왔기 때문에 지금 반자 틀을 지금 한번 배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외벽에 있는 반자 틀을 기준으로 450 간격으로 해서 지금 몇 개, 한 두세 개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자, 처마 끝과 외벽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총 5개가 이렇게 배치되네. 450 간격으로. 반자 틀이. 이렇게 배치가 되고
배치가 됐으면은 슬래브 마무리하면서 올라가기 전에 얘를 먼저 좀 표현을 해놓고 합시다. 자, 지금 단면선 앞쪽에 지금 거실, 벽체 중심선은 지금 표현이 됐는데 이 벽체 모서리, 이 모서리 라인이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이 모서리 라인, 단면선 앞쪽에 지나가는 벽체 모서리 라인, 자, 요거 도면층 6번으로 지금 해줘야 되는데, 자, 거실 외벽 벽체 중심선에서 마찬가지 거실 외벽도 좌우로 똑같이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옵셋 간격 띄우기 벽체 중심선에서 옵셋 간격 띄우기로 들어갈까? 잘라내야 되는데. 자, 옵셋 간격 띄우기 합시다. 옵셋 간격 띄우기 한 다음에 자, 얘는 인면선으로 들어갈 벽체 모서리 해서 도면층 6번으로 체인지 한 다음에 자, 선 잘라낼게요. 자, 우선 방금 전에 200 옵셋된 요 수직선 단자 돌림 인면 수평선을 기준으로 자르기 트림 명령 들어가서 위에 부분 잘라내고 위에 쪽 잘라내고 그 다음에 수직선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얘가 지금 잘못 들어왔구나. 얘가 여기까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만 들어와야 되는구나. 요 인면선이 지금 이제 현관 입구 두 번째 계단 바닥 마감선 기준에서 아래쪽 잘라내야 되고요. 아까 여기 현관 입구 계단 요 난간 핸들이 요 벽체 생각 못하고 안쪽으로 너무 깊게 갖고 들어왔네. 자, 여기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현관 입구까지 난간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실 외벽까지만 지금 들어와야죠. 거실 외벽까지. 자, 이렇게 됐고. 자, 이렇게 정리됐으면은, 자, 이제 지붕 슬래브. 자, 옵셋 간접 띄우기 10mm. 옵셋 간접 띄우기 10mm. 자, 근데 요 위에 쪽에서는 10mm가 지금 두 번 들어야죠. 10mm가 두 번. 너 그러니까 의자가 다리가 부러지지. 지가 흔들어 다니는 거 생각 안 하고. 자, 10mm 옵셋된 위에 부분. 자, 가운데 있는 것은 지붕 방수층으로 들어갈 거. 그래서 마우스 커서 클릭한 다음에 도면층은 그대로 두고 도면층은 2번 그대로 두고 선 종류만 히든 선으로 체인지하고 나서 자, 라인 타입 스케일 선 종류 축척값 반절로 내리겠습니다. 자, 선 종류 축척값 1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를 0.5로 바꿔주고 자, 이렇게 지붕 방수층까지 표시가 됐으면은 자, 이제 바깥쪽에 있는 선들 자, 모서리, 목깎이, 필렛, 반지름값 0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모서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 도면층 5번으로 체인지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선으로 사용했습니다. 라는 표시로 도면층 5번으로 체인지하고
자, 처마내림 아래쪽에 물끊기 홈 들어가야죠. 처마내림 아래쪽에 물끊기 홈. 물끊기 홈 표시해주고. 자, 물끊기 홈까지 정리가 됐으면은, 자, 마루대 위치. 지붕 마루대 위치에 가서, 자, 요 세 개의 기울기 선을 마루대 위치 수직선까지 익스텐드 연장. 그러면은 이제 봅시다. 이제 연장까지 다 됐고 했으니까는 반면 첨화밖에 없네. 인면 첨화도 없고. 자, 이제 기와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기와. 기와를 만들기 위해서. 자, 요 UCS 좌표 먼저 회전을 시켜 놓을게요. UCS 좌표부터 이렇게 맞춰 놓고. 자, 맞춰줬으면은, 자, 라인 명령 이용해서 처마 끝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선 모서리에서 150짜리 직선 하나 그려놓은 다음에 150짜리 직선, 그려진 직선을, 자, 옵셋 간격 띄우기 기와 한 장 크기 300, 기와 한 장 크기 300. 자, 요 300 안에서 다시 아래쪽으로 옵셋 간격 띄우기 시멘트 기와 두께 24, 처마 끝에서 기와 한 장 길이 300, 그 다음에 300선에서 다시 아래쪽으로 기와 두께 24. 그 다음에 기와가 고정이 될 수 있게끔 기와를 잡아주는 기와 거리 옵셋 간격 띄우기 21을 두 번 할 겁니다. 두 번. 21 간격 띄우기 두 번. 두 번을 해주고 나면은, 자, 요 방수층 위에 부분에 21에 21짜리 작은 사각형 영역이 잡힐 거예요. 요 공간이 기와 거리가 들어갈 공간입니다. 기와 거리가 들어갈 공간. 그래서 사각형 면적 21에 21짜리 사각형 면적이 잡혔으면은 바운더리 BO 단축키 영문자 바운더리 BO 이용해서, 자, 내부 점 선택 버튼 이용해 갖고 이 안쪽 면 이렇게 기와 거리 단면 상태의 사각형을 하나 그린 다음에, 자, 이것도 지금 부재가 단면된 상태. 그래서 단면 상태 표시하기 위해서 라인 명령으로 대각선 하나 그립니다. 라인 명령으로 대각선 하나 그려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와 한 장이 들어갈 공간이 지금 다 된 거예요. 공간 확보는 다 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첫 번째 기와 거리와 150짜리 직선 3개를 카피할 겁니다. 카피, 복사. 복사할 객체로 선택한 다음에,
자, 베이스 포인트 기본점은 어디로 갈 거냐면은 처막 끝에 있는 150짜리 직선의 요 끝점. 요 끝점을 기본점으로 클릭해서 자, 어디에다 맞출 거냐면요. 방금 전에 선택한 요 부재에서 자, 제일 좌측에 있는 수직선의 끝점. 여기를 두 번째 위치로 클릭. 자, 그럼 이렇게 두 번째 기와장 공간이 확보가 됐어요. 자, 이제 세 번째 기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다시 두 번째 점은 어디로 잡느냐면은 방금 전에 복사된 이 부분에 왼쪽 수직선의 끝점. 그래서 계속 같은 위치, 복사된 새로운 객체의 같은 위치를 두 번째 점 위치로 이렇게 찾아서 클릭을 하면은 간격이 300간격으로 이렇게 딱 맞춰줄 겁니다. 그래서 총 5장 공간이 확보가 되게. 공간이 이렇게 된 거예요. 300공간. 항상 복사되는 지금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것이니까는 새롭게 복사되는 그 객체의 이 끝점 동일한 위치의 그 끝점에다 맞춰주면 돼. 만약에 지금 현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올라간다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세 개의 객체가 있으면은 항상 그 아래쪽 끝점 위치를 갖다 잡으면 돼요. 또 이렇게 5장 공간이 확보가 됐으면 시멘트 기와의 기울기를 잡기 위해서 자 아까 21 옵셋 됐던 요 파란색 선, 자, 요 선에서 옵셋 간격 띄우기 기와 2장 두께 48 48 옵셋을 해놓고 자, 옵셋이 됐으면은요. 자, 이제 라인 명령 이용해서 도면층 2번 선 종류 바이 레이어 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라인 명령 이용해서 자, 첫 번째 기와거리, 두 번째 기와거리, 세 번째 기와거리 해서 세 번째 기와거리 처막 끝에서부터 세 번째 기와거리 오른쪽 상단 모서리를 라인의 첫 번째 점으로 클릭을 한 다음에 다음 두 번째 점, 다음 점은 어디를 잡느냐면은 첫 번째 기와거리 왼쪽에 있는 요 수직선, 왼쪽에 있는 요 수직선하고 48 옵셋된 요 파란색의 기울기 선하고 교차되는 자리, 요 자리를 두 번째 위치로 다음 점 위치로 클릭. 그 다음에 엔터. 다음 얘가 기와 기울기라고 했어요. 기와 기울기. 자, 이 기울기 선을 자 어떻게 보면 시멘트 기와 기울기 시멘트 기와의 기울기로 사용할 이 선을 저 하나 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이 기와 기울기의 오른쪽 끝점. 카피 명령 이용해서 자 기본점을 어디로 잡느냐 하면은 선택한 이 사선의 오른쪽 끝점. 그러니까 세 번째 기와거리 오른쪽 위 모서리
클릭을 해서 자, 어디에다 복사할 거냐면요. 두 번째 기와거리의 오른쪽 위 모서리. 클릭. 자, 그럼 기와장 모양 나왔어요. 기와장 모양 나왔는데 선들이 많이 겹쳐져 있다 보니까는 잘 안 보여. 우선 파란색 선 두 개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요 두 개의 파란색 선 클릭해서 딜렛 삭제를 하고 방수층 위에 있는 파란색 마감선은 남겨 놔야 됩니다. 여기 세 개의 선은 남겨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선 정리할 것이 자, 여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두 번째 기와가 들어갈 공간에 요 기와장 기울기 두 개의 선이 이렇게 두 번째 기와 들어가는 공간에 두 개의 기울기 선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멘트 기와 단면 상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 요 두 개의 직선 제 사이드 바깥쪽에 있는 직선은 남겨놓고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총 4개의 직선만 마우스 커서 클릭해서 이렇게 삭제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보이는 이 공간이 시멘트 기와 단면 공간이에요. 시멘트 기와 단면 공간. 자, 물론 여러 가지 편집 명령 이용해서 단면 모양을 만들어도 되지만은 잘못하면 또 엉뚱한 선하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바운더리 BO 이용해서 자, 기역자 모양의 기와 요 안쪽 면 마우스 커서 올려놓고 왼쪽 버튼 클릭 엔터 치고 그럼 이렇게 기와 단면 상태 나왔어요. 자, 요걸 남겨놓고 자, 처마 끝에 있는 150짜리 직선 남겨놓고 나머지 150짜리 직선은 전부 다 삭제. 그 다음에 요 처마 끝에 있는 시멘트 기와 기울기를 잡으려고 지금 그려놓고 복사된 두 개의 선 삭제.